팀 쏘가리. 자,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저녁이고요. 지금 6시 정도 됐습니다. 8시인데 앞으로 2시간 정도 피딩도 오려고 나왔습니다. 금어기가 내일까지 금어기고 모레부터는 이제 금어기가 해제됩니다. 오늘까지는 강준치 좀 잡고 내일 또 바다 한번 갔다가 모레는 섬진강으로 쏘가리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준치 잡을 낚싯대는 오늘의 주인공은 강준치가 아니고 낚싯대입니다. 우에다 로드고요. 우에다 서페이스 트위처 보론 STS 72 SI 7.2피트짜리 그리고 3에서 6LB 라인 그리고 2.9g 2에서 9g이겠죠? 예, 2에서 9g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요 우에다 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강준치 대상으로 캐스팅해서 잡아보고요, 낚시를 해보고 그리고 제 직관적인 로드의 느낌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스펙이나 뭐 가이드에 관련돼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특유의 이런 천 케이스죠. 일본 특유의 이런 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초리대 그리고 버트대 이렇게 소프트 케이스는 옆에다 놓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절대고요. 딱 첫 느낌은 아주 가격 대비해서 좀 오히려 투박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로드입니다. 그립 부분은 전형적인 일본 계류 로드 MNN이나 우에다 로드 전형적인 그런 계류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뒤에 버트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릴시트도 전형적인 일본 릴시트가 되어 있고요. 블랭크는 회색입니다. 회색에 이런 검은색으로 에폭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일본 로드 특유의 약간 말랑한 경화제를 좀 덜 섞은 말랑한 에폭시 처리가 투박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제가 가이드 소재는 이게 후지 가이드고요. 후지 가이드에 토르자이트나 이런 거 아니고 SIC 티타늄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소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블랭크가 이렇게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가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길이에 비해서 7.2피트라는 길이에 비해서 가이드는 좀 덜 달렸습니다. 그게 비거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 비거리가 가이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거리가 좀 약해지니까 비거리가 짧아지니까 아마도 비거리 때문에 가이드는 숫자를 좀 줄여놨을 거예요. 보통 7.2피트가 넘는다면 가이드를 우리나라에서 뭐 9개, 10개 정도를 쓰겠죠. 예. 그런데 가이드가 7개 이렇게 있고 첫 번째 가이드 구경 역시 좀 큼직하게 비거리를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가이드 배치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느낌은 일단은 이렇게 버트가 긴 거는 웜낚시보다는 물흐름이 있는 곳에서 좀 버텨줄 수 있다는 큰 고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로드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이게 이제 조끼 입고 할 때는 웜낚시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7.2피트짜리이기 때문에 끼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인트 부분 하얗게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맞춰주면 되고요. 1.5cm 정도 약간 길게 남네요. 네, 됐습니다. 이게 길이는 7.2피트라서 얼핏 선택하실 때 7피트, 7.2피트, 7.3피트 이러니까 볼락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웜낚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스펙으로 좀 고르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제 느낌에는 뭐 전형적인 여울에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모두 레귤러 타입의 그런 낚싯대고 웜낚시는 버트나 이 휨새나 전혀 불가능함에 가까운 그리고 이제 소재가 보론이기 때문에 감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이 로드가 제가 생각하는 제 일부 추론입니다. 일부 추론은
이 로드가 쓰이는 곳은 일본의 강하구 바다와 연결되는 기수역 근처에 물이 수량이 많고 강폭이 좀 넓고 수량이 많고 물 흐름이 빠른 그런 기수역 바로 위쪽에 강에서 심화송어, 강해영 바다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좀 큰 사이즈의 송어류를 낚는 그런 로드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 용도로 만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버트도 좀 길고 그리고 또 비거리도 좀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휨새 자체는 약간 물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송어가 바늘이 훅셋이 됐을 때 빠른 아주 힘있는 여울 물에서 걸었을 때 이 정도 레귤러 휨새로 그 송어의 움직임을 다 받아주면서 꺼낼 수 있는 보론대의 특징이 그거죠. 그런 보론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쏘가리보다는 뭐 단양이나 이런 곳에서 민호 쓴다면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이 버트가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아무래도 뭐 소양강 쪽에서 브라운 송어라든가 소양강 쪽에 있는 그런 송어류를 노린다든가 단양에서 단양 일부 지역 아니면 금강 공주권 하구 쪽에서 좀 쓸 수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필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쏘가리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 그런 로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거는 쏘가리 대상이라기보다는 약간 컬렉션의 느낌이 좀 있죠. 좀 전에 휨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쏘가리, 베스, 송어가 입 구조가 좀 다릅니다. 베스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베스는 좀 살집이 많고 그리고 가죽이 두꺼운 그런 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쏘가리 같은 경우는 살은 좀 많은데 얇고 질긴 표피를 질긴이라기보다는 얇은 좀 표피를 가지고 있죠. 뼈는 좀 적은 반면에 뼈의 그 공간은 좀 많은 반면에 살집이 얇죠. 그러다 보니까 쏘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입이 좀 찢어지는. 근데 송어 같은 경우는 뼈가 많죠. 뼈가 아래턱 위턱에 뼈가 많고 그 뼈를 얇은 표피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바늘이 뼈를 관통해서 박히기보다는 그냥 살만 찝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늘이 관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을 누르고 있는, 그래서 살만 이렇게 찢거나 그래서 살이 찢어지는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바늘이 못 들어가고 이렇게 뼈에 걸쳐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큰 송어가 휘저을 때 이 로드가 빳빳하면 바늘이 뻗거나 살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뭐 바늘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요런 보론 로드에 끈적하면서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로드의 휨새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강준치가 그런 물고기하고는 이제 그런 송어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 송어류 느낌으로 약간 싱킹 미노 이용해서 롱캐스팅하고 천천히 감아보는 그런 낚시로 오늘 요 우에다로드 서페이스 트위처 보론 STS 72 SI 이 로드 한번 사용해보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면서도 또 순간순간 그 느낌들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느낌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제 사용기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스펙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재에 대한 이야기들은 들어가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런 류의 그립들이 릴시트들이 사실 저는 그렇게 호감 가진 않더라고요. 일본 로드 사셔가지고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 이거죠. 야, 이렇게 비싼 로드가 이렇게 릴시트가 허접해. 네. 이제 뭐 우드앤 콜크를 저는 주장을 하지만 또 이렇게 콜크만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식의 릴시트들이 일본 계류 로드에서는 또 대세 주종이 있죠. 예, 이렇게 스트라딕 C2000S하고 로드 릴시트하고 조합을 해봤습니다. 자, 라인은 085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뭐 그립감은 괜찮고요. 약간 이쪽 부분이 좀 두툼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일반 사람보다는 손이 좀 크니까 약간 두툼한 느낌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다가올 수는 있는데, 두툼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도 그립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립감 괜찮고, 길이에 비해서 무게감은 그다지, 약간 길이 때문에 앞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보통 로드를 이렇게 1시트 앞에 이렇게 쥐게 되면 앞쪽으로 좀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약간 앞쪽으로 좀 넘어가려는 느낌이, 길이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묵직하진 않고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강가 이런 여울, 약간 이런 느낌의 여울일 거예요. 일본에서 송어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약간 이런 느낌의 여울. 요거보다는 더 세겠죠. 자, 조금만 나와도 이렇게 좋습니다. 고라니 누워있던 자리네. 일단 여울에서 해보고, 여울 상목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흐름이 좀 오늘은 있는 곳에서 강준치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비거리가 얼마나 좋을지. 바닥 공략은 전혀 안 하게 되니까 라인 텐션이 좋은 올브라이트 매듭으로 맵니다. 올브라이트 매듭이 참 간편해요. 확실히 이 매듭을 해보면, 처음 이제 FG 노트는 마무리 과정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올브라이트 매듭은 매듭해서 그 고리 안에 딱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자, 목줄 맸고요. 약간 이런 느낌의 킬베이트 소튠 55S라는 이 제품, 잭슨 미노 중에 좀 비슷한 미노가 있죠. 트라우튠이라는 제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체형이 킬베이트 소튠 55S라는 제품이고, 킬베이트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좀 통통한, 틱편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품이고, 잭슨 루어의 트라우튠하고 좀 비슷한 그런. 뭐 일본에서도 만약에 이 설계자가 낚시를 했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미노, 그리고 좀 더 무거운 미노, 더 멀리 원투하기를 좀 원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을 거고요. 로드를 뭐 선택할 때, 그리고 사용할 때, 로드를 설계한 회사에서 이제 어떤 대상어로 어떤 필드에서 어느 계절에, 그리고 또 라인을 어떻게 써서, 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대상어죠. 어느 필드에서 어떤 대상어를,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환경하고 대상어를 잘 알고 낚시를 하면 훨씬 편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기수역 하류권, 하국 기수역권에서 좀 물이 좀 빠르게 흐르는 곳에서 대형 송어를 낚는 그런 튜닝이 되어 있다는 로드라는 전제하에 저는 오늘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흐름이 좀 있는, 규모가 있는 강에서 강준치를 대상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로드가 한 손으로 잡아 던지기에는 조금 길이가 부담스러워. 근데 이런 류의 로드들은 감도 낚시보다는 잘 던지고 잘 감고, 그리고 고기가 걸리면 파이팅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의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액션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정한 리트리브, 멀리 던져서, 이제 멀던 슬감이죠. 멀리 던져서 슬슬 감는 그런 액션을 구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캐스팅이 편하네요. 강폭이 큰 강에서 투핸드 캐스팅을 하니까
캐스팅이 편합니다. 비거리도 좋고. 이거를 16분의 1 온스 달아서 웜낚시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맞지 않죠. 안정적으로 캐스팅이 아주 편합니다. 어우, 입질 쭉 한번 했는데 못 먹었어요. 또 입질. 들어있는데 민호가 살짝, 강준치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벌레에 집중하기 때문에 민호에는 살짝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겨울에 송어 잡으러 갈 때 소양강 따라 들어왔네. 요 앞까지 따라왔다 쏙 들어갔네. 겨울에 송어 잡으러 갈 때 소양강에서 쓰면 딱이겠어요. 어우, 편하네. 캐스팅 편합니다. 어우, 그렇지, 이 느낌이지, 이 느낌. 캐스팅이 보통 한 손으로 이렇게 던지는데 그게 아니고 잡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쏘가리 16분의 1 온스 지그헤드 웜 쓰는 룰은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구입을 하시면 안 맞고 오히려 좀 싱킹 민호 빵빵 던져가지고 좀 별다른 생각 없이 오케이. 아우, 이야, 입질 들어왔었는데 드랙을 조금 풀어놨더니 훅셋이 안 맞았어. 제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드랙을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 풀어보고 훅셋을 좀 줍시다. 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툭툭 액션 주는 것도 트위처니까 트위칭 주기가 괜찮네요. 네. 부담스럽고. 오케이 이거죠. 오케이. 자, 이런 느낌으로. 네. 자, 흐름 있는 곳에서 좀 로드의 힘새를 충분히 살려주면서 쭉. 아이고. 입이 방정이다. 네. 원래대로 했으면 제가 좀 쫓아 내려갔을 거예요. 네. 충분히 로드를 좀 테스트 해본다고 여울에 확 흐름을 태웠더니 드랙을 조금 더 쳐볼까요? 드랙이 조금 먹으면서 좀 덜 박힌 것 같아요. 느낌이 괜찮네요. 재밌네. 여기에 또 요런 느낌. 이게 이제 밑걸림이 있고 그런 낚시는 로드가 길기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 막 바닥 박박 긁으면서 좀 그렇게 하는 낚시에는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좀 이렇게 쓱쓱 그냥 휘젓는 낚시 좋네요. 입질 또 들어왔어요. 여울에 좀 바짝 태워보니까 저도 이제 이 로드를 충분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여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냥 맞상대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드랙하고 좀 이런 밸런스가 제가 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드랙을 오히려 좀 조여주고 로드의 힘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게 드랙을 좀 많이 조였습니다. 재밌다. 이게 이런 로드의 성질을 좀 해석해가면서 기획자가 로드를 설계한 사람이 어떤 의도였는지 좀 그 의도를 좀 되짚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또 쏘가리 로드는 오히려 너무 수가 읽히잖아요. 기획자가 무슨 용도로 만들었는지가 제가 딱 아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이 로드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이렇게 좀 시야를 그쪽으로 돌리고서 낚시를 했더니 또 그런 재미가 있네요. 트위칭을 많이 의도적으로 이제 로드에 따라서 방금 루어에 액션을 주는데 로드를 막 이렇게 손목으로 하지 않고
요 중심점만 잡아서 로드 끝을 때려준다는, 로드 끝으로 팔뚝을 때려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톡톡톡톡 치니까 별로 힘들지 않고 좋습니다. 오케이 드래그 없이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가 이렇게 이제 쿨럭 하면서 받쳐줘야죠. 자, 드래그 전혀 없이 로드의 힘만으로 좀 끌어내 봅니다. 여울에서 사고 오는데, 바늘 저렇게 박혔는데, 바늘이 저 끝에만 박혔네. 저렇게 박혀있는데 드래그 없었는데도 로드가 충분히 먹어준 거죠. 예. 조금만 더 테스트 해볼까요? 로드 힘새로만 지금 계속.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상황에서 로드가 먹어준 거죠. 네. 좋다. 네. 보세요. 이게 로드가 빳빳했다면 100% 이건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요 끝에만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자. 우에다 서페이스 트위처 보롬 STS 72 SI 로드입니다. 굿! 아유 놀래. 재밌죠? 네. 드래그 전혀 없었는데 그 벌어진 그 실락 같은 그 부분만 가지고 로드로만 버텨봅니다. 재밌어요. 만약에 이게 로드가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빳빳했다면, 근데 뭐 드랙이 좀 들어간다면 또 다른 얘기지만, 조금이라도 빳빳했다면 아마 100% 빠졌죠. 그러니까 요런 레귤러 타입의 액션들을, 힘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로드할 때, 로드에서 어떤 뭐 스펙이 뭐냐, 가이드를 뭐 썼냐, 이거보다 대상어의 습성이 어떻고, 대상어의 입 구조가 어떻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로드의 힘새를 어떻게 줘야 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비거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저녁에 우에다 서페이스 트위처라는 그중에 7.2피트짜리 로드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전혀 사전 지식 없이 제가 로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직관에 의해서 그냥 사용해보고 어떤 대상어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획을 한 로드이다 라고 짐작을 해보는 정도로 낚시를 해봤고, 오늘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가이드의 어떤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게요. 일단 구글에 이렇게 우에다 서페이스 트위처 7.2피트짜리 로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위에 나오는데 요건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간단하게 구입 후기를 남겨보겠다. 수많은 일산 미노잉 계류 미노잉 로드를 보유하고 있다. 좀 즐겁게
우에다나 MNN이나 이런 일본 로드들을 컬렉팅 하시는 감성 마케팅의 성공 MNN. 강한승 씨 블로그였네. 예, 일본 로드들에 대해서 많이 수집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하시는 강한승 씨 블로그였네요. 예.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에 있었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좀 찾아보니까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한국에서 이 7.2피트짜리 저 모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는 건 없더라고요. STS 72 SI 요 버전 페이지 번역하기로 번역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에다 송어 루어로드, 예. 서페이스 트위처 SI 보론, 소재가 보론이죠. 사츠키마스가 본류의 사츠키마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수역 본류 때 수량이 많은 사츠키마스. 송어의 종류인가 본데 사츠키마스가 뭐지? 사츠키마스. 이런 거죠.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넓고 조류가 좀 빠른 이런 곳에서 이런 좀 제법 큰 사이즈의 민호, 한 길이 7cm, 8cm 정도의 싱킹 민호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좀 릴도 좀 두툼하죠. 예. 요런 스타일, 지금 요런 스타일인 거죠. 예. 사츠키마스라는 게 사츠키마스 아마고의 강해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아마고의 강해형. 아마고는 이제 산천어 종류고, 강해형이라는 거는 아마고 그러니까 일본 산천어가 아마고, 야마메, 아마고. 야마메가 산천어라는 의미에 가까울 거고, 아마고, 야마메 이런 이제 산천어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고의 강해형이니까 아마고가 바다에 갔다가 올라온 강해형을 사츠키마스라고 시마송어라고 하는 그걸 거예요. 이런 것도 이 송어 연어에 대한 분류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많고, 사쿠라마스, 산천어의 강해형, 그러니까 산천어, 사츠키마스, 사쿠라마스와 사츠키마스, 아마고의 강해형, 비와마스, 산천의 아종으로 비와호에만 서식하는 강호형, 이거는 호수에 사는 아메마스, 이와나의 강해형, 이거는 이제 곤들메기 종류죠. 대단히 여러 종류의 강해형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산천어 육봉형이 있고 강해형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츠키마스라는 거는 아마고의 강해형이고, 그 아마고가 바다에 갔다 왔을 때 그 지역이라든가 또 바다에 갔다 오면서 그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력한 그런 사츠키마스를 공략하는 효과적인 기법을 트위칭을 하기 위해서, 표층에서의 트위칭 링 방법, 그러니까 표층에서의 트위칭 링 방법, 네, 바닥을 공략하는 로드는 아닌 거죠. 예. 표면 레인지를 유지하고 업템포의 로드워크를 만들어내는데 상응한 로드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 일본어를 뭐 번역한 거니까, 네, 이게 이제 표면 트위처, 서페이스 트위처 STS SI는 볼륨 미노잉한 때 성능을 특화시켜 수면 바로 아래에 치열한 로드워크에 집착, 타협 없는 트위처를 요구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무슨 뜻인지는 전달이 대충 됩니다. 예. 전용 공백을 극한까지 낮은 레진된 TR100 40톤 탄소, 그러니까 40톤의 탄소를 주체로 보론 재료를 듬뿍 도입,
우에다 자신의 강제 압축 제조 제법 초경량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스팅거 시리즈의 유연한 동작에서 약간 퍼스트 가는 초보다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 예. 뭐 스윙 조작성은 좋더라. 캐스팅하고 할 때 조작성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론 로드 치고는 상당히 가벼웠고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사츠키 마스 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일단 강폭이 넓고 또 물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쿠라 마스, 사츠키 마스 이렇게 잡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비슷한 장소들이 이제 뭐 소양강의 춘천 일부 구역들 그리고 단양에서 이제 뭐 거기에 뭐 그런 송어류들은 없지만 단양에서 뭐 좀 하덕천 여울 이런 곳에 낚시해 보면 좀 이런 느낌들이 있죠. 굉장히 물이 빠르고 어렵죠. 네, 이렇게 해서 사츠키마스 그리고 사츠키마스하고 반대되는 사쿠라마스 시마송어를 만나는 그런 로드라고 여기 표현을 했네요. 이제 스펙이 세 스펙이 있고 그 중에 STS 72SI가 제일 짧은 로드네요. 그리고 74SI, 77SI 이렇게 세 종류의 재고가 있는 걸로 여기가 이제 회사인가 봐요. 예. 여기 이제 68SI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는데 K 가이드 그리고 미노 그램수는 2에서 9g까지 그리고 3에서 6LB 라인을 사용하는 걸로 뭐 그대로 이게 대략의 의미는 전달이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UFM 우에다가 창출 지금 본류의 미노잉에서 정평이 된 7.2피트 슈퍼송어 공략에 없어서는 안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 디자인 때문에 업스트림 리듬 로드 워크는 물론 다운 크로스에서 소폭의 액션까지 스트레스 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 오프한 가격이 원래 가격이 공장독 가격이 67,515N으로 되어 있고 20% 오프한 가격이 540,012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독 가격 이 정도니까 글쎄 소비자가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네, 한 우리나라 가격으로 일단은 공장도 지금 오프 가격이 50만 원은 넘는 걸로. 네, 그러니까 뭐 1.3각기 정도 이렇게 하니까 요즘 그러네요. 뭐 이제 새거 가격이니까 또 다르고 K 가이드로 되어 있고요. 네, K 가이드 뭐 가이드도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후지 K 가이드 무슨 가이드 있는데 K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인 기획 의도가 뭐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걸로 네,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했고요. 일단은 그 스펙들만 좀 나열을 하셨어요. 이거는 일본 중고 사이트인가 봐요. 번역보기. 대체적으로 좀 로드들이 쏘가리 로드들하고는 딱 보기에도 디자인이 좀 달라요. 네. 중고 사이트 슈퍼 스팅거 보론 있고 서페이스 트위처가 있고 뭐 그러네요. 7.2피트짜리 우에다 UFM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그냥 중고나라에 65만원 거래를 하셨네요. 제 아니야? 제? 이거는 중고나라에서 70만원에 거래를 하셨네요. 같은 아이들. 예. 내용이 없고 다 65에서 70 정도가 거래가 되네요. 예, 중고 거래. 좀 스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네. 뭐 요게 이제 뭐에다 전체적인 새거 아직 비닐도 안 뜯은 그 모습이네요. 그립 부분 생각보다는
이렇게 그립감이나 무게감, 조작성은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있는 쏘가리를 섬세하게 노린다기보다는 좀 크게 흐르는 된여울이나 이런 곳에서 좀 중층이나 표층 정도를 좀 묵직한 싱킹 미노를 멀리 던져서 멀던 슬감하는 그런 스타일의 캐스팅을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즐겁게 낚시하실 수 있는 그런 로드인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우에다 로드나 이런 일본 로드들은 어떤 필드에서의 대단한 성능보다는 그 감성으로 쓰는 거죠. 감성으로. 예. 그 즐거운 감성으로 쓰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 한번 비춰가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케이스가 있고요. 뭐 심플합니다. 여기 케이스 하나,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립이나 이런 것은 깔끔하네요. 예. 중고로 이거 내놓긴 내놓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요거 중고로 팔려는 목적의 영상보다는 한번 제가 써보고 저도 로드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러분하고 내용들 공유하는 걸로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점수를 줘볼까요? 10점 만점에, 글쎄 이게 좀 애매해요. 그냥 쏘가리 로드를 기준으로 보면 점수가 형편없이 좀 떨어지고, 그냥 전반적인 로드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보면, 송어를 잡는 용도로 그렇게 쓴다고 보면 또 점수가 좀 달라지고, 일단은 쏘가리 꾼이니까 쏘가리 로드라는 관점에서 볼 때 10점 만점에 5점. 전혀 못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길이나 이런 거 보고서 웜대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다가는 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된여울에서 비노 툭툭툭툭 치시는 그런 용도로 한번 즐겁게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에다 서페이스 트위처 보론 STS72SI 리뷰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